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입문 콘텐츠 학회의 콘텐츠 IP를 활용한 로컬 브랜딩 정책에 관한 연구, 안동시 엄마까투리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상명대학교 글로벌 콘텐츠학과 박사과정의 성종현이라고 합니다. 근본 연구에서는 엄마까투리 콘텐츠 IP를 대상으로 제작과 확산 범위에 대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 지역민과 소비자들한테 노출 정책과 문제점을 도출을 좀 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콘텐츠 IP를 활용한 이 로컬 브랜딩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어,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챕터 1입니다. 지역 콘텐츠의 콘텐츠 IP를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각 지역마다 지자체와 거점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물 역사 스토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도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콘텐츠 산업의 11대 장르들의 다양한 IP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본 엄마까투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른 광주의 두다다쿵이랄지 고향의 고양이 그리고 강원의 구름빵과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엄마까투리를 활용을 해서 콘텐츠화 시킨 부분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엄마까투리는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크고 화려한 것들보다는 작고 보잘것없는 버려지고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까투리라는 작품을 근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통상 그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관을 주도로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컸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다 하더라도 이 퀄리티가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연속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희박한 그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엄마 까투리 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2008년 5월 시점에는 동화책으로 나준산 출판사에서 만들어져서 2010년 6월 달에는 엄마 카투리 극장판 애니메이션 28분짜리가 2억 2천 예산을 들여서 안동시 안동영상비디오센터 퍼니플럭스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1년 3월에는 이 콘텐츠가 27회 정도 상영관에 상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8회 전석 매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많은 성과가 나서 시즌 1, 2, 3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까지 만들어져서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콘텐츠진흥원 EBS 퍼니플럭스가 컨소시엄을 맺고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인성 클린 콘텐츠 대상 등 5개 부문에 수상하는 성과까지 연계가 되게 되고 알려진 지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콘텐츠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엄마 까투리 동화 출판을 가지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만들어지고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당시 안동영상미디어센터가 극장판을 만들 때 길잡이 역할을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제작사 역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는 경북 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됐습니다만은 극장판에서는 이 단편 영화 최초로 10만 관객이 들게 되고 해외 초청 등의 성과가 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약간 그 우리 28분짜리를 만들 때보다는 많이 리뉴얼이 돼서 이런 캐릭터의 성격과 정의가 됐고요. 자연에서 놀아보는, 자연에서 배우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듀 콘텐츠, 자연을 교육하는 콘텐츠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컨셉을 만들고 지역의 어떤 스토리텔링 클럽을
EBS와 함께 운영을 해서 방송 송출 계약도 맺게 되고 스토리를 잘 구성을 하게 되는 시즌마다 52부작의 스토리를 이런 스토리텔링 클럽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유아와 부모를 타겟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몰입과 충성심이 형성이 되고 그런 그 인지도를 통해서 콘텐츠 IP의 브랜딩을 하는 이런 전략들이 강구가 됐습니다. 물론 일본의 유르카라 마츠리라고 하는 일본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 이벤트의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마스코트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유르카라 마츠리라는 행사를 통해서 거의 일본 전국에 1720마리가 분포가 돼 있고 그중에 100마리가 대박을 터뜨려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 사례가 벤치마킹이 됐습니다. 이 쿠마모토 현의 이 쿠마몽, 물론 이 마스코트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인지도를 얻고 활성화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28만 표, 그리고 1등을 해서 21년도부터 28억 엔, 2012년도에 118억 엔. 일본은행이 2012년도부터는 2년간 약 1232억의 가치가 있다라는 추산을 할 정도로 지역의 농수축 특산품과 같이 연계가 돼서 캐릭터의 저작권을 정책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어,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역 농민들의 유발 효과는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동의 엄마까투리도 이러한 그 벤치마킹을 해서 이 콘텐츠 IP의 의의나 전략이라고 해서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아이들과 시민들과 관광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이 됐고요. 지역 행사, 축제, 대회, 박람회, 뭐 차에서 이렇게 어,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까지 추진이 됐고 IP의 자체의 OSMU를 통한 뮤지컬 제작이랄지, 까투리 생일이라는 이벤트를 만들고, 그리고 방향지시 등과 같은 실험적인 범시민 운동까지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캐릭터로 활성화가 되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가 안동민속촌이랄지 권정생 생가랄지 이런 권정생문화재단 자체에 연계가 돼서 관광자원으로까지 사용이 되고 관광산업으로까지 활용이 되는 이런 성과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로열티의 수익은 65억이고 캐릭터 상품은 1,568억이었지만 지역의 수익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그 브랜딩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저작권료의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이선싱과 팔로와 마케팅을 하기 위한 지역 기업들의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과 정책과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한계의 분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많은 캐릭터가 개발이 되고 이러한 IP들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쓸 수 없는 콘텐츠 IP의 무용지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IP를 활용하면 어떻게 브랜딩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시키고 유통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상품화 및 상품 라이선싱을 시키는 파생 사업 및 콘텐츠 IP 라이선싱의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 원스톱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콘텐츠 IP에 대한 브랜딩을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그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추후에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